어머니 성민 씨가 며느리 지은이가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 아이 손에는 봉투 하나. 떨리는 손으로 건네받았다. 호텔 출입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내 아들 성민이가 회사 비서 임세희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지은아, 고개 들어. 나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잡았다. 그 아이 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다. 결혼 15년 두 아이의 엄마.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성민이는 5년 전에도 회사 공금을 유용한 적이 있었다. 그때 발각한 사람도 지은이였다. 지은이는 우리 회사 회계팀 팀장이었다. 며느리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뭐라고 했던가. 내 아들은 그럴 리 없어. 그냥 실수야. 나는 사비로 그 돈을 메워줬다. 아들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으니까. 임원들에게도 함구했다. 그게 어미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거래처 접대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것. 그때도 나는 덮었다.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인데 이 정도는.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다음 날 성민이를 불렀다. 아들은 여유롭게 내 사무실에 들어왔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나는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더 잘 알겠지. 임세희라는 여자 지난 1년간 호텔을 35번 다녀왔더구나. 성민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업무상. 업무상 호텔에서 밤을 새우나? 업무상 오늘 밤도 보고 싶어라고 문자를 보내나?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다. 오히려 뻔뻔해졌다. 어머니, 예전처럼 이번에도 좀 덮어주세요.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지은이는 그냥 조용히 며느리 자리에 있어야죠. 애들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것을. 내가 덮어준 모든 죄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민아, 네, 어머니. 넌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아들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가봐. 그리고 각오해라. 이번엔 예전과 다를 거다. 성민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나갔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사흘 후 며느리 지은이가 급하게 내 집을 찾아왔다. 그 아이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성민 씨 노트북이에요.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외도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비자금 조성 계획서, 어사계약금 이체 내역 허위보고, 기술자료 USB 복사본 임세희 전달용. 손이 떨렸다. 아들이 횡령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대규모로. 지은아, 이게 정말. 네, 어머니. 확인했어요. 성민 씨는 회사 거래처와 맺은 계약금 중 일부를 횡령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임세희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계속 파일을 열어봤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오빠 약속한 자료 언제 줄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저희 계획 틀어져요.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 눈 피해서 빼내야 해. 기술 자료는 회사 생명줄이라. 빨리 해요. 안 그럼 어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오빠가 공금 빼돌린 것도요.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협박이네요, 어머니. 임세희가 성민 씨 약점을 잡고 회사 기밀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다. 상간녀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외도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 기술을 빼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다. 지은아, 네, 어머니. 내 남편과 그 여자 둘 다 회사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남편이지만, 아니, 제 남편이었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지은아, 너는 이 집안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와 나는 한 팀이야.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우리는 작전을 짰다. 복수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먼저 회계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성민이가 횡령한 금액은 총 3억 원. 거래처 계약금을 부풀려 부부하고 차액을 빼돌린 것이었다. 증거는 확실했다. 어머니, 성민 씨는 이 돈을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임세의 명의 계좌겠지. 아니면 차명 계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한 파일을 발견했다. 어머니, 여기요. 임세희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있어요. 증거 다 캡처해. 프린트도 하고. 우리는 밤새 증거를 정리했다. 횡령 증거, 외도 증거, 기밀 유출 시도 증거까지. 모든 걸 한 파일에 담았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먼저 임세희부터. 그 여자가 들고 있는 카드를 빼앗아야 해. 이틀 후 나는 임세희를 회사 회의실로 불렀다. 임세희는 긴장한 기색 없이 들어왔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다. 30대 중반 화려한 화장에 명품 가방. 내 아들이 횡령한 돈으로 산 것들이겠지. 앉아요, 세희 씨. 안녕하세요. 차 한잔 할까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차를 건넸다. 임세희는 의심 없이 받아 마셨다. 갑자기 왜 저를? 성민이 얘기 좀 하려고요. 임세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상무님이요? 무슨 일이? 상무 말고 내 아들 성민 말이에요. 세희 씨,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 아들이랑 무슨 관계죠? 임세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다. 저는 그냥 비서일 뿐이에요. 상무님과는 업무 관계. 1년 동안 호텔 35번 간 게 업무 관계인가요? 임세희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냉소를 지었다. 아시면서 왜 물으세요? 네, 맞아요. 성민 오빠랑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요? 뻔뻔했다. 죄책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래서 회사 돈까지 빼먹고 있는 거죠. 임세희가 웃었다. 어머니, 그건 성민 오빠가 알아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냥 협박한 거죠. 약점 잡고 회사 기술 자료 달라고. 임세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어떻게? 다 알아요. 당신이 성민이 약점 잡고 회사 기밀 빼내려는 것까지. 임세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비틀거렸다. 차에 탄 수면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무슨? 앉아요, 세희 씨. 아니, 이제 곧 못 앉을 테니까 누워도 되겠네요. 임세희는 소파에 쓰러졌다. 그 순간 밖에서 대기하던 며느리 지은이 들어왔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우리는 임세희의 가방을 뒤졌다. 휴대전화, 노트북, USB. 모든 걸 확보했다. 지은아, 비밀번호 풀 수 있겠어? 이미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능숙하게 임세희의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증거를 찾아냈다. 성민과의 메시지, 횡령 계좌 정보 그리고 경쟁사와 주고받은 메일까지. 어머니, 이것 봐요. 임세희가 경쟁사 비사 이사와 연락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기술 자료 넘기고 10억 받기로 약속한 것 같아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산업 스파이였다. 처음부터 목적이 뚜렷했던 거다. 다 복사해.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프린트도 해. 1시간 후 우리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임세희는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검찰청입니까? 산업 스파이 신고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깨어난 임세희는 난동을 부렸다. 자기를 수면제를 먹여서 재웠다느니 가방을 뒤졌다느니. 하지만 나는 더 큰일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나가라고 했다. 내 눈빛을 본 임세희는 조용해지더니 그냥 나갔다. 일주일 후 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내가 미리 요청한 검찰 수사관 2명도 자리에 있었다. 성민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의실에 들어왔다. 오히려 자신만만해 보였다. 어머니, 긴급 이사회라니 무슨 일입니까? 앉아 성민아. 곧 알게 될 거야. 이사들이 모두 착석하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회사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지난 1년간 우리 회사에서 대규모 횡령과 산업 스파이 활동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누구입니까, 까 사장님? 누가 감히? 나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성민이와 임세희의 호텔 출입 기록이 떴다. 성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첫째, 상무 강성민은 지난 1년간 회사 비서 임세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 공금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화면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 떴다. 둘째, 횡령한 공금은 임세희 명의 계좌로 매달 이체되었으며 이는 회계 장부 조작을 통해 은폐되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셋째, 임세희는 산업 스파이였으며 상무 강성민은 그녀의 협박에 못 이겨 회사 핵심 기술 자료를 넘기려 했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임세희와 경쟁사의 메일 내역이 떴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어머니, 저는 성민아.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5년 전 공금 유용도 내가 했지. 3년 전 접대비 부정도 내가 했어. 나는 매번 덮어줬어. 내 아들 앞길 막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넌 회사를 배신했어. 가족을 배신했어. 그리고 나를 배신했어. 성민이는 입을 번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사 여러분 표결하겠습니다. 상무 강성민의 즉시 해임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7손이 모두 올라갔다. 만장일치였다. 강성민 상무는 즉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검찰 수사관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강성민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성민에게 다가갔다. 성민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어머니, 제발. 제가 회사에 바친 게 얼만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너는 과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너의 손으로 가족과 회사를 버렸다. 내 죄의 대가를 치러라. 성민이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며느리 지은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흘 후 임세희도 체포되었다. 산업 스파이 혐의와 횡령 공모 혐의였다. 경찰서에서 나는 유리창 너머로 임세희를 마지막으로 봤다. 그 여자는 화려했던 화장도 지워진 채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최정순 사장님, 면회 신청하셨죠? 네. 나는 임세희와 마주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 여자가 나를 쳐다봤다.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할 말 있어요, 세희 씨? 임세희는 비웃었다. 뭘 말해요? 어차피 저 끝났잖아요. 내가 원한 건 내가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를 지키는 거였어. 거짓말. 어머니는 복수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들을 빼앗긴 게 분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노렸지. 성민이한테 접근한 것도 외도를 시작한 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 맞지? 임세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쟁사 비사 이사가 내 고등학교 선배더라. 그 사람이 너를 우리 회사에 스파이로 심은 거지. 임세희의 얼굴이 굳었다. 다 알아냈어. 내가 비사로부터 받기로 한 10억, 그 돈은 이미 동결됐어. 넌 이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젠장. 임세희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책상에 이마를 받고 흐느꼈다. 난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사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되는 거야.
회사를 망쳐도 되는 거야? 임세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희 씨, 당신은 선택을 잘못했어.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그게 범죄의 이유가 될 순 없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사님께 선처를 부탁하지는 않을 거야. 대신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출소 후에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을 거야. 그건 너한테 달렸어. 임세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다. 모든 게 정리되고 한 달이 지났다. 회사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사들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넘겼다. 나는 며느리 지은을 내 사무실로 불렀다. 앉아, 지은아. 네, 어머니. 며느리는 한 달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남편이 감옥에 간 충격이 컸을 것이다. 지은아, 내가 원망스럽지 않니? 네, 내 남편을 감옥에 보낸 게 나잖아. 아이들 아빠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성민 씨를 감옥에 보낸 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성민 씨 자신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면 전 안도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15년 동안 성민 씨 눈치 보며 살았어요. 공금 빼돌리는 것도 알면서 모른 척했고 거짓말하는 것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요. 더 이상 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거짓말에 동참 안 해도 돼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할까 하는데 네, 어머니. 이 회사 부사장 자리에 앉아줄래?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넌 지난 15년간 이 회사를 누구보다 잘 지켜봤어. 회계도 알고 경영도 알고 무엇보다 정직해.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나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이지은을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사장님, 하지만 이 팀장은 경영 경력이 15년간 우리 회사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위기에서 회사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지은 부사장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깊게 인사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회사의 미래가 보였다. 2달 후 나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처음이었다. 내 아들을 면회하러 감옥에 오는 게. 유리창 너머로 성민이가 나타났다. 수척해진 얼굴, 짧게 깎인 머리. 교도소 수감복을 입은 내 아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 어머니,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지내니? 죄송합니다. 뭐가? 모든 게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처음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떻게 친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냐고. 하지만 여기서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전부 다 제 잘못이었어요.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이번에도. 어머니가 덮어주셨을 때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봐주시겠지 하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임세희한테 넘어간 것도 제 탓이에요. 그 여자가 저한테 접근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좋았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게. 성민이가 눈물을 닦았다. 회사 돈 빼돌릴 때도 범죄라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갔고 임세희는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협박하면서요. 그래서 회사 기술까지 팔려고 했구나.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키운 회사를 제가 망쳐버릴 뻔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성민아, 네, 어머니. 넌 언제까지 복역하니? 3년입니다.
횡령액을 전액 반환하고 반성문도 써서 형이 좀 줄었어요. 3년 후에 나오면 뭐 할 거니? 성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사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잘 생각했다. 넌 이미 기회를 여러 번 받았어. 더 이상은 없다. 회사는 지은이한테 물려줄 거야. 네, 그게 맞아요. 아니, 지은이가 저보다 훨씬 나아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다. 성민아,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약한 사람이었어. 유혹에 약하고 욕심에 약하고 자기 자신에게 약한 사람. 어머니, 3년 동안 강해져라. 진짜 강한 사람은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와서 새로 시작해. 회사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은 다시 살 수 있어. 성민이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아, 나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덮어준 게 너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6개월이 지났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다. 부사장 이지은의 경영 아래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모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나왔어요. 지은이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매출 20% 상승, 순이익은 15% 증가했어요. 신규 거래처도 3곳 더 늘었고요. 잘했어, 부사장. 며느리는 이제 예전의 그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경영자로 성장했다. 어머니, 그런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후회하세요? 성민 씨를 감옥에 보낸 거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아프지. 내 아들이니까. 저도 그래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미운 것도 맞고 안쓰러운 것도 맞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지. 간단하지 않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오늘 성민 씨한테서 편지 왔어요. 뭐라고 써있니?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3년 후에 나가면 새로 시작하겠다고요. 회사 욕심은 안 낸다고. 다행이네. 어머니, 성민 씨 나오면 다시 기회 주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는 안 돼. 하지만 아들로서는. 그건 별개야. 내가 원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가족 관계는 회복할 수 있어. 다만 회사 경영에는 절대 관여시키지 않을 거야. 지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아들을 고발하는 게 쉬웠을까? 아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잤다.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수없이 자책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는 걸. 만약 내가 또 덮어줬다면 아들은 또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다. 회사는 결국 망했을 것이고 며느리와 손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 가혹해야 한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편한 게 아니라 자식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다. 그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이 항상 옳지. 힘들었겠지만 잘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